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서동진 선생님과 싸우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그 인문예술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먼저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동진 선생님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개원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그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원고가 원래 원제는 이제 스티브 잡스 무슨 말이요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글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와 유사한 다른 글에서도 이제 쓰셨는데 인문학은 결국에는 비판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뭐 경영학 담론과 다름없는 인문학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딴지를 거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연유가 어떤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정은 조금 복잡한데요. 제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제 그만 됐거든요.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그 화제의 관심사가 됐어요.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가 일하고 있었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마치 이제 오스카상 시상식처럼 한 해마다 하고 있는 연례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었던 당시 아이패드가 제일 처음 발표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이제 날렵한 모습으로 그 특유의 그 모습을 한 채 그가 자기 그 어깨춤에 가지고 왔었던 작은 서류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최초의 아이패드였습니다. 그 아이패드를 꺼내 들고 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온 것은 전적으로 이 애플과 인문학의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인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권장하는 사람은 철학과의 교수님도 아니고 뭐 저처럼 문화평론가가 아니라 이를테면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서 제가 봤었던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를 울린 한 권의 책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가 추천하고 천거하고 권고하는 책들이 우리 시대의 양식처럼 되어버린 세계가 언제부턴가 저는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경영자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영자도 기업의 경영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생각과 아이디어, 전략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뭐 전문적인 지식인의 한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문학이겠죠. 왜 하필이면 인문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되고 또 우리에게 소비되고 있을까? 뭐 이런 것에 관한 저희 궁금증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각색되고 처리되어 있는 인문학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농담 삼아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런 이제 비판적 의식 속에서 교수님은 핸드폰을 여전히 아이폰을 사용하시고 또 많은 이쪽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아이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비꼬시는 건가요? 네. 예, 뭐 그건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것은 맞는데 제가 아주 이제 고집스러운 앱둥이는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의 그 애플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장치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앱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자기 삶의 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애플을 사용한다는 것, 어떤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를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쫓는군,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게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서 쓴다는 것이 어떤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굳이 옮기자면 이런 것이겠죠, 그죠?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지만 사역을 전공한 저에게는 늘 굉장히 흥미로운 낱말이기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규칙,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체, 스타일은 사실 문학에서는 문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리우는 낱말이 널리 자리 잡은 세계는 이미 어떤 한 세계가 저물고 다른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신자유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정의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역시 모두가 다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로 살고 있다는 상상을 가리켜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 사회 구조, 뭐 계급, 집단, 불평등, 부정의 이런 말보다 각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쫓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눈길 속에서 그런 시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그럴 텐데요. 그렇다면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회사가 만들었었던 그 물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을 바꾸어냈었던 그런 점에서 보자면 스티브 잡스는 전적으로 옳죠. 애플은 언제부터인가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래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이 애플을 만들었다는 말은 반쯤은 옳다고 수긍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